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목 발굴 5번째 시간, 세계화에 투자하라 SBI 핀테크 솔루션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종목일 겁니다. 일단 SBI는 과거에서 저축은행으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SBI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목인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코스닥에 상장된 일본 기업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 제일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일본은 대략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빠르다고 할 수 있죠. 일본은 2015년부터 총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 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생산 가능 인구를 65세 이하로 보는데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9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추세가 급격해진 2012년부터 모자르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상의 수치를 보면 2011년 69만 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018년에는 146만 명, 2019년 말 기준 기사를 보니 165만 8천 명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수혜로 다가오는 주식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SBI 핀테크 솔루션즈입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크게 3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회계나 결제 등을 도와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지원 서비스, 신용카드와 온라인 결제 등을 도와주는 결제 대행 서비스. 이 2가지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볼 요소는 개인 간 국제송금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국제송금을 한번 하려면 각국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확인하고 송금할 대상의 계좌를 확인하고 송금까지 완료하는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시간도 며칠이나 소요되고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이를 블록체인 화폐인 리플로 유명한 리플사의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4일이 걸리던 송금 시간이 5초로, 수수료도 기존 은행 수수료의 3분의 1 수준이니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덕분에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내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10% 이상씩 전체 국제 송금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자회사 SBI 레빗은 일본 내에서 마켓 쉐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2020년 7월 누적 송금액 1조엔, 한화로 10조를 넘어가는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미래 성장성은 접어두고 저렴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주가입니다. 2012년에 일본 기업 2번째로 상장을 해서 최저가 대비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해서 2019년 18,350원까지 갔다가 한일 갈등 문제가 불거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코로나 사태 때 5,22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으나 약간 반등하여 지금은 7,000원 선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실적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퍼 18.4배, PBR 3.28배 정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674억 정도입니다.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결제대금과 같은 금융업을 겸하는 회사의 특성으로 판단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이미 부채를 상회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퍼가 18.4배, 비슷한 업종의 기업 대비도 낮은 편이고 이전 3년의 퍼 밴드를 살펴보면 22배에서 최대 34배까지 받았던 기업으로 주가는 역사적 가격에 비해서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가 저렴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 한일 관계의 악화입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주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로 내리막을 지속하며 코로나 사태까지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한국 국내에서의 사업이 거의 없어서 한일 관계의 악화와 거의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과도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래량입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72.4%로 너무 높은 데다가 자사주 매입도 하고 심지어 소각도 해서 유통주식이 20% 미만입니다. 덕분에 하루 거래량이 몇만 주 남짓으로 너무 거래가 적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주가와 거래량의 추세가 계속되면 자진상폐 확률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의 어려움입니다. 회사가 일본에 있다 보니 아무리 친절하게 자료를 발행해 주더라도 이런저런 차이들이 있어서 분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우리 국내에서는 사업연도가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회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시점, 배당기준일 등등 틀어지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저렴함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주주 환원입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상장 이후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실행해 왔습니다. 이익 대비 배당 성향도 50%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국내 타 상장 주식 대비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일본 결제 시장의 성장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용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사용 금액의 14% 정도만 현금을 사용하지만 일본은 82%를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든 이 비율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격리회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더존비즈오는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격리와 회계 시스템을 장악하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통계와 서비스 제공 등을 먹거리를 추가하며 시가총액 3조에 육박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쓰는 나라답게 클라우드 기반의 ERP 시스템이 성장 초기 단계이고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일본 시장에서 매년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외국인 친화적으로 변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등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그 덕분에 연평균 기능 실습생은 거의 2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의 호재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인 6월 한 번에 100만 원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었던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무제한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체류자에게 10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덕분에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으로의 송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덕분에 2020년 4월에서 6월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회사에서 추가로 발표한 7월 IR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 건수, 금액 모두가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슈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사건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수익은 사회현상이 바뀔 때 투자해서 길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향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현상에 올라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을 올린 지 딱 1개월이 되었습니다. 400분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자가 되셔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